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약 4년 동안 이어진 기록에 대한 책이죠. 하나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의 세계관과 핵심 관점을 전하는 1회부터 33회까지의 기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의식이 어떻게 현실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하나의 경험이 다음 단계의 의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34회부터 63회까지의 기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채널링 세션을 통해 남겨졌습니다. 한 명의 질문자와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 채널러를 매개로 라고 자신을 밝힌 외계 집단 의식의 존재가 인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라는 의식 구조의 중심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쌓아가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현실의 흔적으로 남는지 설명해 주었죠. 인간이 겪는 수많은 현상은 결코 고립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나타난 일들은 언제나 더 넓은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집단 의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온 패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처럼 강하게 축적된 감정은 단순한 심리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반복과 공명을 거치며 하나의 사고 형태로 응집되고, 그렇게 형성된 사고 형태는 다시 물질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인간 집단 의식이 만들어낸 두려움의 패턴은 사고 형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형태는 현실 세계의 하나의 흔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사건을 자극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정 현상에 집착하는 태도는 의식이 현실에 작용하는 더 큰 구조를 오히려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의식이 어떻게 패턴을 형성하고 그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라는 의식이 하나의 빛으로부터 나뉘어 여러 단계의 경험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색과 결을 달리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과 관계, 감정과 선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나뉘어진 의식의 경험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하나의 조화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요? 의식의 성장은 각 단계의 힘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각 단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달려 있죠. 의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하거나 특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오히려 훨씬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의식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강렬한 활동 에너지 속에 있는 존재가 내적으로는 더 큰 불균형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험의 형태 또한 달라집니다. 4차원, 즉 네 번째 수준에서는 육체적 고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되고, 대신 감정과 의식의 긴장, 관계 속에서의 마찰이 주요한 촉매로 작용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고통은 파괴나 처벌에 가깝기보다는 지속적인 헌신과 교류 속에서 생기는 소진과 피로에 가까운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라에 따르면 이 수준에서의 삶은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 약 9만 년에 이르며, 의식은 점차 개인의 범위를 넘어 집단의 조화와 공명으로 확장됩니다. 이때 확장은 개인 하나의 성취가 아니라 집단 전체가 하나의 의식으로 얼마나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식의 수준이 더 깊어질수록 경험은 오히려 단순한 형태로 정리됩니다. 먹는 행위조차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잠시 쉬어가는 교류의 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육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경험을 이끄는 핵심이 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받쳐주는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또한 의식의 진화는 특별한 능력이나 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 마주한 경험을 얼마나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왜곡 없이 통합해 왔는지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물론 강요로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이 사라지는 순간 경험은 더 이상 배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의식의 수준은 외부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 존재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이미 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각각 분리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대체로 촉매의 형태로 나타나죠. 촉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지는 장애물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밀어붙이는 계기가 됩니다. 고통과 갈등, 질병과 상실 역시 의식의 진화를 위해 제공되는 경험입니다. 이 촉매는 의식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어떤 존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어떤 존재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넓혀가는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바라보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라는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는 일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얼마나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질병 또한 벌이나 심판이 아니며 도덕적 실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과 경험이 충분히 통합되지 못했을 때 그 왜곡이 신체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분노나 두려움, 억눌린 감정이 의식 속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그 흔적은 결국 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초점은 질병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존재에게는 분열로 향하는 계기가 되며 어떤 존재에게는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촉매는 본래 중립적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가 의식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육체의 삶이 끝난 뒤에도 의식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먼저 에테르적 성질을 지닌 몸으로 옮겨가 막 끝난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은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스스로 정리하며 다음에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자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외부의 심판이나 평가가 개입하지 않으며 오직 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 다시 말해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의식이 충분히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면 에너지 중심은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하나의 결정체처럼 정렬됩니다. 이 단계의 의식은 더 이상 애쓰며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으며 에너지는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왜곡 없이 투과됩니다. 이때 의식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기보다 오히려 전체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더욱 선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다음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의식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고통이나 재앙마저도 배움을 위해 기꺼이 선택될 수 있으며 육체적 삶은 목적 그 자체라기보다 의식의 진화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환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의 삶은 시험이나 응보가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설계한 경험의 장에 가깝습니다. 의식의 진화는 특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명상이나 수행, 지식과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는 깊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 하나의 자각으로 이어집니다. 의식은 외부에서 끌어올려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 존재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이미 그 상태가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을 피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속에서 의식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의식의 진화는 먼 미래의 목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죠. 라는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우주에 가득한 지능적 에너지, 다시 말해 빛의 흐름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렬하고 집중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빛은 단순히 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을 따라 나선형으로 상승하며 이동합니다. 이 나선의 흐름은 피라미드의 정확한 기하학적 비율과 각도에 의해 형성되며 재료나 장식이 아니라 형태 그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내부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위치들이 존재한다는데요. 중앙에 해당하는 위치는 의식의 집중과 자각을 위한 자리로 내면의 빛을 스스로 불러내는 힘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곳은 의식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직전 에너지 중심이 재배열되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인문의 자리로 묘사되며 의식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창조자를 향한 탐구에 깊이 들어갈 때 작용합니다. 피라미드의 중심축을 따라 상승하던 빛은 이 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렬을 이루며 의식의 민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보다 위쪽의 위치는 치유를 위한 자리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신체와 정신, 의식을 모두 포함하지만 그 본질은 의식의 왜곡이 다시 정렬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교란되며 존재는 자신의 에너지 중심을 다시 정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치유는 외부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작용이 아닙니다. 피라미드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기회를 제공할 뿐이며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의식의 몫입니다. 의식이 충분히 정화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왜곡된 상태에서 사용될 경우 에너지는 치유가 아니라 혼란과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의 균형과 자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피라미드는 그 자체가 특별한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에너지의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폭 구조라는 사실이죠. 어떤 상태를 강제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이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과정이며 피라미드는 그 가능성을 드러내는 조건에 불과합니다. 크리스탈 수정, 구조,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조건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나 의식의 선택입니다. 충분히 조화로운 의식은 특정한 구조물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의 이동 가능한 치유 공간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구는 여러 의식의 수준이 동시에 겹쳐 작동하는 독특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구는 여러 수준의 에너지가 함께 작용하는 과도기적 상태이며 사랑과 이해의 수준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추어 일부 존재들은 이중으로 활성화된 몸을 지닌 채 태어나고 이는 다가오는 조화의 단계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의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도구를 쓰느냐, 어떤 구조에 들어가느냐보다도 각 존재가 매 순간 어떤 태도로 경험을 받아들이는지가 의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랑과 감사, 조화 속에 머무는 태도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니며 그 흐름 안에서 개인과 집단, 그리고 행성은 각자의 속도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정렬, 사랑의 선택, 균형 잡힌 자각이야말로
모든 진화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계에서 온 존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이 의식과 삶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